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와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24만 건이 나오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도 참석자 대다수가 금리 인상 속도 둔화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우선 저는 실업률이 올 연말까지는 계속 좋을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일주일마다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번에 높게 나왔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고용시장이 점차 냉각되는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어제 이제 물론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FOMC 의사록도 괜찮게 나오고 한 부분 때문에 결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 정도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거기에 연준 의원들도 비둘기적으로 발언했다고 하면 막 3% 이상씩 올랐을 거예요. TQQQ 기준으로는 거의 막 10%가 오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젠 시장이 결국 주실의 본질인 기업의 실적, 다가올 4분기 실적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맞죠. 원래 주식시장은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같았어도 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높게 나왔네. 야,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에 제한을 받겠구나. 오케이, 가자 하면서 막 증시를 들어 올리고 난리를 쳤었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젠 연준이 어차피 더 이상 금리를 급하게 못 올릴 거라는 걸 다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FOMC 의사록 나온 것도 뭐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모두가 예상했던 뻔한 말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시장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불안함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당장에는 뭐 인플레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니까 아주 살짝 환호하긴 했는데 그와 동시에 한편으론 뭐야 이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거야 라는 심리가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상황이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좋기도 한데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애매한 표현들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인플레 관련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좋을 것 같다가도 또 한편으론 기업들 실적이 걱정돼서 마음껏 좋아할 수는 없는 뭐 이런 상황. 여기에 어제 같은 경우엔 캐나다에서 나온 경제지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저는 이 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기업 실적이 전분기 대비 8%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8%라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닌 수치인 게요. 근 10년,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는 코로나 사태 당시 셧다운으로 막 국가들 봉쇄하고 난리 났을 때 그때 말고는 이 정도로 심한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여러모로 얽혀있는 것들도 많고 경제성장의 결을 함께하는 국가거든요. 일단 지정학적으로도 캐나다는 미국 바로 위에 위치한 국가고요. 거기에 준기축통화국에 미국의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역도 많이 하고 원자재 수출입도 많이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할 때도 보면 거의 미국이 캐나다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건 분명 미국 기업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증시를 순간 크게 하락시켰던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온 겁니다. 57만 채를 예상했는데 63만 2천 채가 나와버린 거예요. 전달에 비해 무려 7.5%가 늘어버린 건데요. 이 소식에 증시가 순간 깜짝 놀라서 뭐야 이거 집값 꺾여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부동산 렌트비랑 뭐랑 이래저래 해서 CPI 수치 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면서 확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을 시켰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지난달에 미국 남부 지역 쪽에서 엄청난 태풍이 있었습니다. 태풍 이안이 남부 플로리다 지역을 확 휩쓸어버리면서 사망자가 15명이 나오고 260만 가구가 정전이 되는 등 엄청난 위력의 역대 5번째 강도의 초강력 태풍이 불어닥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완공됐어야 할 주택이 완공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플러스 거기에 이제 태풍에 의한 피해로 새로운 거주지를 구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 부동산 투심이 갑자기 살아나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금리 시대 거기에 심지어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심이 살아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2015년 이후 발생한 조류 독감으로 닭 3,700만 마리를 폐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란 많이 먹잖아요. 완전 식품이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니까요. 이 계란값이 지금 엄청 뛰고 이로 인해 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금 1970년대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정말 하필이면 이게 또 이렇게 됐네요. 뭐 하나 도와주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디어앤코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디어앤코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농기계 기업인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걸 봤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옥수수와 콩값이 10%가 오르고 밀값은 5%가 오르면서 미국의 농부들이 되게 부유해졌어요. 그러면서 농기계 수요도 많아지다 보니까 디어앤코가
제품들의 가격을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거기에 심지어 이런 상황에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냈습니다. 시장에선 79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80억에서 85억 달러를 책정해서 내버렸습니다. 디어앤코가 당분간은 인플레로 인한 특수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대부분 기술주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 결론은요, 당분간은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의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왜냐면 지금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을 보면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수익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막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도 기관들이 눈치 보면서 쇼스퀴즈에 의한 기형적인 상승도 몇 번 일어났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올려진 주가들은 얼마 안 가서 죄다 다시 뱉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조금만 올라도 다시 또 막 공매도가 미친듯이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 주식시장 자체가 롱과 숏이 미친듯이 싸우는 거긴 합니다.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숏이 좀 더 유리한 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하더라도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12월 말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그 현금 잘 확보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샌 보면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도 봐도 될 만큼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멘탈 관리에 이만한 게 없어요. 이래서 워렌 버핏이 현금은 산소와도 같다고 표현한 거구나 싶은데요. 아마 현금 비중을 잘 확보해 두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부분익절 못하신 분들 입장에선 아쉬울 순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실 이 정도 저점 구간에선 도망가는 게 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장기 투자로 들어오신 거니까 이제 와서 손절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 역시도 절대 다수의 물량은 그대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견디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잘 들고 계시면서 끝까지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단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든 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